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35살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혼녀의 삶을 살았지만 개념 없는 시모와 남편이 너무도 지긋지긋해서 그냥 확 손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돌싱이에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주야장천 시댁 식구들의 생일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글쎄 시부모가 어떻게 해서든 생일상 차리게 하려고 꼼수를 부렸거든요. 대체 그놈의 생일상이 뭐라고 말이죠. 그러다 제대로 현타 와서 상어 엎어버리고 이혼해버렸습니다. 아마 생일상 때문에 이혼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한 번쯤은 저를 위한 생일상도 받아보려나 기대했는데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기대할 걸 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생일상 차리다가 시원하게 엎어버리고 이혼한 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제 이야기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시작됐습니다. 저희 신혼집은 시댁과 친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죠. 하루는 시모가 곧 다가올 본인의 생일을 이야기하며 생신상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곧 있으면 내 생일인 거 아니? 그럼요, 어머니. 그 애한테 듣고 진작 달력에 표시해뒀어요. 어머니, 생신날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안 그래도 생신날 뭐 하면 좋을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아우, 나는 그냥 집에서 가족끼리 먹었으면 한다. 귀찮게 나가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편히 먹는 게 낫지. 며느리 생기고 처음 맞이하는 생일인데 며느리한테 생일상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거든. 생일상이요? 그래. 왜? 힘드니? 아니요, 뭐. 그런데 제가 아직 음식 솜씨가 그리 좋지 못해서 어머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제가 괜찮은 곳에서 몇 가지 포장해 올게요. 아이고, 음식점에서 사오는 거 못 쓴다. 맛이 없더라도 네가 하나부터 10까지 손수해야지. 그게 의미 있는 거 아니겠니? 정성이 들어가면 다 맛있는 법이야. 상관없으니 네가 한번 준비해보렴. 원래 이런 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눈치껏 준비해야 되는 거 알지? 너무 부담 가질 건 없고 그냥 음식 몇 가지만 준비하면 돼.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시모의 생일이라 어떻게 챙겨드리면 좋을까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 시모는 그런 제 마음도 몰라주고 먼저 센스 있게 생신상 차려줄 생각을 왜 못했냐고 살짝 서운해하더군요. 어디서 들은 적이 있기는 해요. 시모든 며느리든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생일에 생일상을 차려줘야 한다더군요. 알고 있기는 했지만 요즘이 뭐 옛날 시대도 아니고 굳이 차려줄 필요가 뭐 있나 싶었습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더 좋은 곳에서 대접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모는 정성 운운하면서 꼭 제가 손수 차려주기를 바랐습니다. 친구네 며느리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줬다면서 부럽다는 듯 말했거든요. 며느리한테 생일상 받아보는 게 하도 소원이라고 노래를 부르길래 하는 수 없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시모에게 말한 대로 아직 음식 솜씨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별 수 있나요? 저렇게 원하니 한번 들어주지 싶더군요. 이때부터 생일상 차리는 노예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생신상으로 어떤 음식을 차려드리면 좋을까? 인터넷도 뒤져보고 괜찮은 요리책을 살펴보며 레시피 연구도 했어요.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부족한 요리 실력으로 상을 채우는 게 어디 쉽나요? 더군다나 아직 요령이 없어서 손도 느린데 말입니다. 그래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발휘했습니다. 자, 음식 준비가 됐으니 식사할까요? 참, 그 전에 어서 생일 케이크에 초부터 꽂을게요. 아니, 잠깐만. 다 됐다니. 음식이 다 나왔단 말이니? 네.
왜요, 어머니?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세상에나, 이게 다라니. 나는 열심히 요리책 보면서 준비한다고 하니까 잔뜩 기대했구먼. 겨우 이게 다냐. 가짓수가 없어도 너무 없네. 가짓수가 모자라요? 생각하고 많이 준비한 건데. 내가 저번에 친구 며느리 이야기했잖아.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으리으리하게 준비했다더라. 하도 자랑하니까 어찌나 부럽던지. 나도 이제 며느리 생겼으니까 그런 생일상 한번 받아보겠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이게 뭐니? 그렇게 차리기 싫었으면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든가. 어머니, 저 차리기 싫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오해하시니 당황스러울 뿐이고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생신상 차린다고 얼마나 신경 쓰고 노력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섭섭하네요. 가짓수가 그리 적은 것도 아닌데 정말 너무하세요. 음식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이만큼 차린 게 쉬운 줄 아세요? 어머, 너 지금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거니?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무슨 말도 못하겠네. 나 때는 시어머니한테 말 대꾸 하는 거 상상도 못했어. 눈 마주치는 거 하며 대답하는 것도 조심스러워 했다고. 그저 예 어머니 이렇게 말하는 게 다야.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했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이리 버르장머리가 없어. 네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신경 썼으면 내가 단박에 느꼈겠지. 노력한 티가 하나도 안 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판을 차려도 이것보다 낫겠다. 별도 힘들지도 않았겠구만. 오만생색 다 내 것만 치워라. 먹기 싫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한 생일상이었습니다.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 정도로 차렸다면 진짜 미친 듯이 신경 쓴 거예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 정도면 훌륭한데 막모가 늘어 성질내는 시모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모 생일상에 소고기 미역국, 잡채, 불고기, 각종 전, 굴비고기 등등.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닌가요? 여기에 다른 밑반찬까지 더하면 충분합니다. 도대체 얼마큼 차려야 만족스러운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만일 제가 대충 준비했다면 시모의 말이 이해되겠지만 잠도 쪼개가면서 연습하고 진땀 흘려가며 장보고 기껏 손질해서 차렸더니 돌아오는 반응이 싸늘해서 너무도 속상했습니다. 옆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던 남편 역시 왜 그렇게 말하냐며 시모한테 한 소리 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제가 열심히 준비한 걸 다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제가 얼만큼 서운하고 속상한지 그 누구보다 더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시모의 반응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냐며 네 아내니까 말도 안 되는 것까지 감싸고 도내며 더 난리치더군요. 생일날 기분 상하게 하고 꼴도 보기 싫다고 그냥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들이 모두 헛수고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보람도 없고 오히려 마음만 잔뜩 상했으니 말이죠.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상한 기분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시모에게 너무 서운하고 고생한 제가 불쌍해서 속상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는 생일상이고 뭐고 그런 거 안 차릴 거라고 했습니다. 음식 솜씨로 일이 나무라시니 무서워서 명절 음식도 하기 싫다고 했어요. 시모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릴 거니까 남편 보고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일상 때문에 시모와 단단히 틀어지게 되었죠. 앞으로 음식을 안 차리겠다니. 그때 생일상 한번 차리게 한 거 가지고 지금 나한테 시위하냐. 시위가 아니고 또 한 소리 들을까봐 무서워서 그래요. 고생해서 음식하면 뭐예요? 좋은 소리도 못 들을 텐데. 그냥 사서 차릴게요. 요즘 밖에서 파는 음식들 먹을 만하고 괜찮아요. 다른 집들은 다 사서 제사 지내고 그런데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어디 제사 지내는 음식을 사온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불경스럽게. 손수 만들어야 정성도 같이 들어가서 더 맛난 법이야. 너 그것도 모르니? 대체 집에서 뭘 배워서 온 거야? 사부인이 그렇게 가르치던? 여기서 저희 엄마가 왜 나와요? 어머님이 제게 한 짓을 생각해보세요. 고생해서 생일상 차린 며느리한테 그렇게 뭐라 하실 건 아니잖아요. 수고했다 고맙다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기분 좋게 드시면 될걸.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꼭 그렇게까지 면박 주셨어야 하냐고요. 그러고도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 안 하셨어요.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나 두고 보자고 하셨잖아요. 한번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저는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용을 써도 안 되니까 앞으로 음식에서 손 떼겠다는 소리예요. 앞으로 저한테 생일상 차리는 거 명절임에 제사 음식 시키지 마세요. 생일상 가지고 뭐라 그런 시모의 잘못이 크지만 사실 저도 엇나가게 굴긴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모든 음식을 손 놓겠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미안하다고 사과조차 안 하는 시모가 너무도 원망스러웠고 그런 상황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리 말하고 만 거죠. 저는 저대로 시모에게 감정이 상했고 시모도 저를 몹시 괘씸해했습니다. 이때부터 더 작정하고 생일상을 핑계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바로 돌아오는 남편의 생일날 엄청나게 투집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생일날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생각하다가 분위기 좋은 곳에서 외식할까 했어요. 남편도 알았다고 했고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 맞춰 남편과 밖에서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이 되자 대뜸 남편의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밖에서 외식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왜 집으로 오라고 하냐고 묻자 시부모님이 오셨다고 집에서 같이 먹자고 하더군요. 저는 집에 마땅히 먹을 것도 없어서 당연히 집 근처로 모시고 나와 외식하는 줄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집에 도착했는데 악불싸 시모가 저를 매섭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디 생일날 밖에서 음식을 사 먹이려 하니? 이런 날 미역국을 먹여야지. 난 내 새끼 생일에 항상 미역국 끓여서 꼭 먹였다. 너 아침에도 아무것도 안 먹이고 그냥 보냈다며. 어디 남편 생일을 대충 넘기려 들어. 시모는 생일날 미역국조차 끓여주지 않았느냐고 온갖 짜증을 퍼부었습니다. 아주 못마땅해서 죽으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아침잠이 워낙 많아서 아침을 챙겨주고 싶어도 일어나서 먹을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저도 포기하고 아침에 저 혼자 간단히 먹고 출근한다고 했습니다. 해도 안 먹을 게 뻔한데 뭐하러 하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해서 국물만 술술 마시게 하면 어디 덧냐냐고 또 한 소리 하더군요. 하도 뭐라고 해서 알겠다고 그럼 얼른 밥 먹으러 나가자고 했습니다. 미역국 나오는 곳으로 갈 테니 거기서 실컷 먹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그럴 필요 없다고 딱 잘라서 말했어요.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뭐라고 했니? 음식은 곧 청성이야. 미역국 그게 뭐 그리 힘들다고 사서 먹인다는 소리를 해. 그냥 네가 끓이면 되지. 내가 대신 장 봐왔으니까 얼른 생일상 차릴 준비나 해. 네. 저더러 지금 생일상을 차리라고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음식 같은 거 안 하겠다고. 그래서 네 남편 생일까지 대충 넘기겠다 이거야. 시모 생일은 그렇다 쳐도 네 남편 생일은 알아서 잘 챙겨야 할 것 아니냐. 너 대신 창까지 봐줬으면 고마워서라도 냉큼 알았다고 해야지. 끝까지 고집은. 내 새끼 이제 네 남편이니까 아내로서 할도리 빼먹지 말고 해라. 꼭 손수 생일상을 차려주는 것만이 아내 할도리는 아니잖아요. 물론 일일이 만들고 차려주면 정성 있다고 생각하고 좋기도 하겠죠. 하지만 미역국 끓여줄까 물어봤을 때
남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밖에서 맛있는 거 먹는 게 더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뜻에 따라 그렇게 준비했던 거고요. 그런데 시모가 막 아내의 도리를 운운하며 화를 내니 어이가 없더군요. 냉큼 남편을 쳐다봤고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든 수습해보라고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생각지도 못한 말을 내뱉었어요. 엄마가 직접 장까지 보셨는데 그냥 여기서 해먹자. 하는 거 얼마 안 걸리잖아. 내가 같이 도와주면 금방 하지 않겠어? 아이고, 생일인 주제에 직접 상까지 차리게. 네가 뭐가 부족해서 생일날 이런 대접이나 받고 살아. 원래는 밖에 나가서 외식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밥 차리려면 안 해도 당황스럽지. 그러게 미리 말이나 좀 하고 오지 그랬어. 아무튼 대충 집에서 해먹자.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사온 정성이 있잖아. 오늘 내 생일이니까 자기가 이해 좀 해줘. 아주 필요라 필요. 생일날 아내한테 이렇게까지 부탁할 일이니 그래. 이런 대접이나 받기로 묵고 사는 습 키운 게 아니구만. 아우, 내 팔자야. 아주 며느리가 상전이지 상전이야. 남편은 그래도 개념이 없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제 입장을 생각하고 미안해했습니다. 반면에 시모는 옆에서 추임새라도 넣어주듯 계속해서 저를 자극했어요. 성질 같아서는 생일상이고 뭐고 시원하게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남편을 봐서 꼭 참기로 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남편의 생일인데 이런 날에 시모랑 싸울 수는 없겠더라고요. 시모는 얄밉고 꼴도 보기 싫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생각해서 하는 수 없이 생일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처음 맞이하는 남편 생일인데 시모의 개입으로 기분 좋게 축하해주지 못했어요. 시모의 생일상을 차린 날 감정이 팍 상한 탓에 안 그래도 안 좋던 고부간의 사이가 이번 일로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감정의 골이 상할 대로 상하게 된 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시모가 생일상 운운하면서 난리를 칠까봐 미리 감하게 나가려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하필 아버님의 생일이 명절과 겹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시모는 이번 아버님 생일이 마침 명절이고 하니 집에 가서 가족끼리 식사하며 축하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의 수를 파악하고 아예 음식을 사서 가겠다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분명 시모가 제게 생일상을 차리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더군요. 제 예상대로 생일상을 차리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전과 달리 부드러운 어조로 제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번 명절 때 네 시아버지 생신인 거는 알고 있지? 나이 드니 어디 나가는 게 귀찮은지 집에서 가족끼리 식사나 했으면 하시네. 마침 명절이고 하니까 만든 음식에서 생일상에 올린 것만 몇 개 더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어. 회사 일하느라 많이 고단하지? 너한테 이런 부탁하는 게 조금 그렇지만 어쩌겠니? 그래도 네 시아버지 생신인데 힘들겠지만 네가 신경 좀 써주렴. 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뭘 말이니? 아내와 며느리의 둘이 운운하시면서 구박하셨잖아요. 어떻게든 손수 생일상 차리게 하셨고 나름대로 고생해서 차린 것도 못마땅히 하셨는데 갑자기 왜 이리 부드럽게 부탁하시냐고요. 더 이상 생일상이랑 명절 음식 안 차린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자식 교육 잘못시켰다고 뭐라고 하셨잖아요. 며느리니까 군소리 말고 다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왜 이리 좋게 말씀하세요. 그동안 나한테 많이 서운했지? 생각해보니 그동안 내가 너무했구나 싶더라. 네가 며느리 노릇하는 게 처음이듯이 나도 시어머니가 좀 아니겠니? 가지게 되어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쌓인 감정은 모두 풀고 넘어가도록 하자꾸나.
평생 안 볼 사이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얼굴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나의 선체로 지내야 하니? 내가 서운하게 했던 거 사과하마. 그러니 이제 그만 마음 풀고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꾸나. 결혼하기 전에는 시모가 꼰대짓 하면서 막무가내로 구는 성격인 줄 몰랐습니다. 하도 포장을 잘해서 깜빡 속았거든요. 시모와 남편의 생일을 겪으면서 꼬일 대로 꼬인 고부의 사이가 영영 풀리지 않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제게 이렇게 부탁하거나 사과하는 일은 없을 거라 여겼고요. 그래서 순간 멍해지더군요. 먼저 제 마음을 알아주며 손 내밀어주니까 쌓인 응어리가 서서히 풀어지기는 했지만 고집센 시모가 먼저 화해를 청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오한이 벙벙했던 것 같아요. 남편 역시 시모가 먼저 이렇게 나오는데 용서하고 좋게 지내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물론 나도 자기 마음 이해하지. 엄마가 너무하시긴 했어. 그런데 이렇게 먼저 사과하셨잖아. 엄마 고집이 얼마나 센지 내가 더 잘 알아. 그런 엄마가 먼저 손을 내미셨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야. 앞으로 자기랑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 솔직히 그동안 나도 힘들었거든? 엄마랑 자기 사이에 껴있는 내 마음이 오죽했겠어? 눈치 보이고 불편하고. 나한테는 둘 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안 그래? 이왕이면 잘 지내는 게 좋잖아. 이렇게 먼저 사과까지 청하셨는데 계속 모른 척할 생각은 아니지. 남편은 그동안 본인도 힘들었다며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하긴 힘들었겠죠. 두 여자 사이에 껴서 얼마나 새우동 터졌겠어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고집센 시모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고 저도 계속 시댁과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난 감정을 풀고 잘 지내보자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더 이상 음식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취소하고 자연스럽게 명절 음식과 시부의 생신상을 차리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차린 음식을 보고 또 시모가 한 소리 할까봐 걱정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더군요. 잘했다, 맛있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저 별말 없이 먹을 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생일상 문제로 시모와 싸울 일이 없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엄청나게 사이좋은 고부 사이는 아니었지만 전보다는 무탈한 관계를 이어가며 지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제 생일을 며칠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생일날 남편과 밖에서 맛있는 거 먹으며 데이트할 계획이었는데 시모가 집에서 함께 밥이나 먹자고 하더군요. 다음 주 토요일날 집으로 좀 오렴. 같이 저녁이나 먹자꾸나. 다음 주 토요일이요? 그래, 집에서 맛있는 거나 먹으면서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낼까 하는데 어떠니? 네, 좋아요. 그날 남편이랑 밖에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어머님 말씀대로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하네요. 시모가 말한 토요일이 제 생일이니까 축하해주려고 같이 식사하자고 하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원래 계획은 남편과 시간을 보내는 거였지만 시부모님의 축하를 받으며 가족끼리 오순도순 시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시모와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멀어진 관계도 서서히 좋게 생각으로 알았다고 했어요. 정성이다 뭐다 하면서 생일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 이번만큼은 손수 며느리 생일상을 차려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아니, 남편이 옆에서 그렇게 바람을 불어넣더군요. 엄마가 토요일에 같이 식사하자고 하셨다고? 아, 자기 생일상 차려주려고 그러시나 보다.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며느리 생일이니까 손수 차려주고 싶으신가 보네. 그런가? 하긴 그런 거겠지? 콕 집어서 내 생일날 같이 식사하자고 하시는 거 보면 거기다 밖에서 외식하자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먹자고 하시는 거 보니 어머니께서 내 생일상 차려주실 생각이신가 봐. 당연하지. 자기 생일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뻔히 아시는데. 그나저나 엄마한테는 뭐라고 했어?
그러겠다고 했어? 자기 레스토랑에서 근사하게 보내고 싶다고 했잖아. 그렇긴 했는데 어머님께 그러겠다고 했어. 어머님이랑 친해질 겸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 가려고 했던 레스토랑은 나중에 가면 되지. 생일날에만 가야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제 생일날 시댁에 방문하여 가족끼리 함께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자 우리 부부는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시댁으로 향했어요. 상 차리는 것만이라도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서둘렀던 거죠. 주차를 마친 남편은 근처에 있는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사갈 테니 저더러 먼저 올라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홀로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에서 신발을 벗으며 시모에게 제가 왔음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들어오지 않더군요.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집안은 너무도 고요했습니다. 거실에 시부모님도 보이지 않았고요. 저는 시모가 제 생일상 차린다고 주방에서 바삐 움직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지 싶은 마음에 주방을 살펴봤는데 요리한 흔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분명 같이 식사하자고 하셨는데 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나 이상하더군요. 그때 안방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하는 소리였어요. 내가 저번에 말했지? 둘째가 만난 날은 아가씨 말이야. 글쎄 내년에 결혼하겠다 하네. 아이고 경사났지. 어디 보통 며느리야? 무려 의사 며느리인데. 우리 둘째가 여자 하나는 잘 물어왔지 뭐. 내가 의사 며느리 볼 줄 누가 알았겠어. 아무튼 나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 오늘 우리 집에 의사 예비 며느리가 인사하러 온다고 했거든. 그래서 일찍부터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화장하고 아주 정신이 없네. 아유, 내가 음식은 왜 해? 며느리한테 시키면 되지. 그래, 큰 며느리. 손도 빠르고 어느 정도 먹을 만하게 차리니까 이럴 때 부려 먹어야지. 내가 며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내가 왜 하고 앉아있어? 아이고 내가 다 밑밥 깔아놨지. 지가 생일상이고 명절 음식이고 안 차린다고 큰소리치면 뭐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금방 풀어주더라. 하여간 순진해서는 내 생각이 맞았던 거지. 지가 음식 안 한다고 버티면 나는 뭐 가만히 있을 줄 아나. 예상대로 마음에 넣는 사과 몇 마디 했더니 글쎄 풀어져서는 생일상이고 명절 음식이고 다 가차리더라고. 아주 며느리가 상전이지. 이제는 옛날처럼 윽박진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교묘하게 머리 쓰면서 어르고 탈래하는 시대라고. 그래야 네가 원하는 대로 며느리 풀어먹을 수 있다. 오늘도 봐. 내가 음식하기 싫어서 며느리 불렀잖니. 이따가 오기로 했으니까 얼른 장보서 음식하라고 시켜야지. 아니 하필이면은 우리 둘째 예비 며느리가 오늘 생일이라지 뭐야. 그래. 인사드린다고 오는 날이 생일이라니까. 그러니 음식에 더 신경 써야지 않겠어? 원래는 생일날 우리 둘째랑 같이 보내려고 했는데 의사가 뭐 시간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하도 바쁘니까 인사드리러 올 시간조차 부족하단다. 그래서 생일이라고 오늘 하루 쉬게 됐는데 그냥 이때 인사드리러 오겠다고 한 거지. 하도 바빠서 다음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며느리 걔도 오늘 생일이지. 그러니까 더 찰떡인 거 아니야? 마침 오늘이 본인 생일이니까 겸사겸사 자신의 생일상 겸 예비 동수 생일상 차리면 좋잖아. 안 그래? 아유, 그런 걱정을 뭐하러 해. 지가 안 하고 못 베기도록 내가 잘 구슬릴 텐데. 누군가랑 전화통화하는 시모의 말을 몰래 듣게 된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집센 시모가 갑자기 굽히고 나와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진심으로 미안해서 사과한 게 아니라 저를 부려먹기 위한 계략이었다니. 그것도 모르고 시모 손에 놀아난 것이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제 생일인 걸 뻔히 알면서 예비 동생 생일상을 차리게 하려는 것도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더군요.
혼자 이 분노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부들부들해야 하던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케이크를 사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뭐하고 서 있어? 옷도 안 벗고. 집에 엄마 안 계셔? 엄마야, 우리 왔어. 남편이 큰 소리로 시모를 부르자 시모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를 보고 왜 이리 일찍 왔냐고 놀라더군요. 남편은 아내가 시모 혼자 음식할 때니 수저 놓는 거라도 조금 거들어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주방을 보고 나가서 밥 먹는 거니 막 궁금해했죠. 그러자 시모는 제 손을 잡고 미안한 척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내가 며느리 아내는 잘 드렸다니까. 내가 혼자 음식 준비할까봐 걱정되어 일찍 온 거니? 우리 착한 큰 며느리. 그래, 오늘 그네 생일이지? 그래서 내가 정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려고 싶은데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하필 오늘 작은애 여자친구가 인사드리러 온다지 뭐야. 거기다 오늘 둘째 예비 며느리도 그네랑 똑같이 생일이라더구나. 생일날 인사드리러 온다는데 더 신경 써서 음식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우리 며느리한테는 미안하지만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어차피 너도 생일이니까 우리 며느리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다 만들어도 돼. 그러니까 제 생일상을 본인 손으로 차려 먹어라 이거네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해하고 도와달라는 거지. 대신 우리 며느리가 먹고 싶은 거로 만들어도 된다니까. 그리고 만드는 김에 해산물거리도 더 사서 요리해다오. 우리 예비 작은 며느리가 해산물을 그렇게나 좋아한다는구나. 너도 예비 동서한테 잘 보이면 좋지 않니? 의사 동서 얼마나 좋아. 시모는 의사 며느리들 생각에 몹시도 좋은가 봅니다. 웃음을 숨기지 못하고 그저 좋아하고만 있었어요. 그 말에 남편은 그래도 제 생일날 생일상 차리는 건 조금 그렇지 않냐며 그냥 나가서 다 같이 식사하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집으로 인사드리러 오는 귀한 손님인데 어떻게 밖에서 대접할 수 있겠냐며 그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우리 큰 며느리 음식 솜씨가 좋으니 잘 대접할 수 있지 않냐며 저를 치켜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로 저를 살살 구슬려서 본인 원하는 입맛대로 부릴 거라고 했으니 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겠죠. 보통 제 성격 같으면 그동안 이용당한 것과 제 생일날 예비동생 생일상을 차려야 한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해서 시모랑 대판했을 거예요. 내가 생일상을 왜 차리냐면서 시모가 전화통화한 거 다 들었다고 난리쳤겠죠. 다시는 시모를 안 보고 살 거라고 아예 선까지 긋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저를 이용한 시모가 너무도 괘씸하니까 그냥 화만 내고 끝내기 아쉽더라고요. 더 큰 복수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예비 동서가 해산물을 좋아한다고요? 그럼 얼른 장을 봐야겠네요. 여기 앞에 마트 좀 다녀올게요. 제가 순순히 나오자 시모는 만족한 듯 활짝 웃으며 좋다고 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는 마음씨까지 곱다며 연신 칭찬하더군요. 남편은 장 보는 것 같이 따라가 준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다녀온다고 했어요. 잊지 못할 생일상을 만들어주려고 장 보는 건데 남편이 따라오면 계획이 다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시모랑 같이 집에 있으라며 저 혼자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카트를 끌고 과자가 있는 코너로 갔어요. 그런 다음 눈에 보이는 각종 해산물류의 과자를 모조리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껏 비린내가 진동하는 생선과 오징어도 샀죠. 그런 다음 시댁에 들어가서 음식하는 신용만 하고 일절 뭐 하나 차리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잘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주방에 들어오려고 했지만 제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시모는 그저 마무리 치장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곧 있으면 예비 의사 며느리 오지 않냐면서요? 그러자 또 좋다고 화장 마무리할 겸 안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얼마 뒤 저녁 시간이 되자 도련님과 예비동서가 나란히 집에 들어왔습니다. 시모는 제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환한 미소로 의사 며느리를 극진하게 반겼어요. 거기다 또 언제 준비했는지 꽃다발을 건네며 생일 축하한다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꽃다발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제게는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거든요. 더욱더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시모는 배고플 테니 얼른 밥을 먹자고 했고 제게 준비된 음식을 차리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면서 예비 의사 며느리 배고플 텐데 오늘따라 왜 이리 굶투냐며 제게 한 소리 하려고 하더군요. 저는 일부러 시간을 끈 겁니다. 잊지 못할 서프라이즈를 안겨주려고요. 네, 어머니. 준비 다 됐어요. 상에 앉아 계세요. 곧 음식 내어갈게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환하게 웃으며 쟁반에 준비된 음식을 담아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상이 내려놓았어요. 다들 제가 내려놓는 음식을 보고 이게 뭐지? 라는 표정으로 눈이 동그랗게 커졌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왜냐면 제가 접시에 해산물 모양의 과자를 담아서 내려놓았거든요. 아니, 얘, 이게 뭐니? 너 지금 이게 다 뭐야? 왜 어머니, 뭐 문제 있어요? 아, 음식이 모자란가요? 그럼 더 내올게요. 주방에 안 뜯은 과자 봉지 더 있거든요. 뭐, 아니, 그 뜻이 아니잖아. 손님들 있는 마당에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음식을 내오라니까. 과자가 뭐야? 아이고, 세상 부끄러워서 왔네. 아이고 미안해요. 많이 배고플 텐데 우리 큰애가 이런 장난을 다 치네. 얼른 제대로 된 음식 가지고 오지 못하니? 어머, 죄송해요. 얼른 내올게요. 저는 당황스러운 척 연기를 떨면서 주방에 준비해 놓은 생선과 오징어를 접시에 담가 내어갔습니다. 그것도 하나도 익히지 않은 나의 것으로 말이죠. 그 모습에 시모는 더욱 경악하며 소리쳤어요. 이게 진짜 뭐 하자는 거야? 너 나랑 장난치니? 제대로 된 음식 내오라는데 이게 뭐야? 여태 뭐 했길래 이런 걸 내와? 여태 뭐 하고 앉아 있었냐고? 뭐 하긴요? 생선이랑 오징어 깨끗하게 씻어서 먹기 좋게 접시에 담고 과자 봉지 뜯어서 접시에 옮겨 담았죠. 야, 너 지금 나랑 말장난해? 아니요. 제가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 맞다. 케이크 깜빡했네. 저는 초코파이 하나를 초에 꽂아서 상 주황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에 모두들 말문이 막힌다는 표정으로 초코파이만 응시했어요. 오늘 생일이라고 했죠? 생일 축하해요. 나도 오늘 생일인데 어떻게 나랑 똑같네요. 어머님이 예비 의사 며느리라고 더 신경 써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산물 모양의 과자를 특별히 준비했답니다. 참, 이 생선이랑 오징어도 수입산 아니에요. 모두 국내산. 해산물 모양의 과자는 우리 예비 동서가 만나게 먹고 이 익히지 않은 생선이랑 오징어는 어머님이 실컷 드세요. 우리 어머님 날로 드시는 거 참 좋아하시니까. 뭐야, 넌 미쳤구나. 그거 나도 단단히 미쳤어. 인사하러 온 예비 며느리한테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얼마나 우리 집안을 우습게 여길 거냐고. 아이고, 저기 미안해요. 우리 큰애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가요. 배고플 텐데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 어서 오니까 나가자고요. 저한테 잔뜩 화나서 표정 관리가 안 됐지만 놀란 예비의사 며느리를 진정시키며 이 사태를 수습해야 했기에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을 가로막았어요. 기껏 고생해서 차렸는데 나가긴 어디 나가요. 다 드시고 나가셔야죠. 이렇게 나가면 저 정말 섭섭해요. 너 당장 안 비키니? 손님 있는 앞에서 계속 이렇게 막 나갈 거야. 왜요? 저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리 화를 내세요? 예비 동서가 좋아하는 해산물을 생일상 차렸고
우리 어머님 날로 드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특별히 더 준비했는데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왜 화를 내시냐고요. 아까 전화로 친구분께 그러셨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칭찬과 사과 몇 마디면 못 주무를 게 없다고. 의사 며느리 꽉 잡아야 하는데 막상 음식하기는 귀찮고 본인 가족도 생일은 중요한데 서서 차리기는 귀찮으니까 이럴 때 며느리 부려먹어야 한다면서요? 너 내가 전화를 한 말 다 들었던 거야? 네. 어떻게 듣게 됐나요? 저는 어머님이 정말 미안해서 사과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부려먹을 계획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긴 90세는 어머님이 하루쯤에 꺾이는 게 이상하다 싶다 했는데 단지 저랑 잘 지내려고 어른으로서 생각 고쳐먹었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어머니 이제 어쩌죠? 제가 다 알게 된 이상 앞으로 생일상이며 명절 음식은 못할 것 같은데 대신에 그건 꼭 차려드릴게요. 어머님 제사상이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저기 차려진 날생선이랑 고기로 잔뜩 차려드릴게요. 우리 어머님 며느리 부려먹으면서 날로 먹는 거 참 좋아하시니까요. 너요. 이제 만족하세요? 이게 다 어머님이 만든 결과예요. 며느리가 무슨 상 차리는 로봇도 아니고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안달일 수 있죠. 아무리 못난 시어머니더라도 잘 지내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엄마니까 남편을 생각해서 노력했다고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저는 그저 음식하는 기계일 뿐이었네요. 그렇죠? 오늘 인사로 왔는데 이렇게 대접해서 미안해요. 그쪽 같아는 감정 없어요. 더군다나 오늘 생일인데 잊지 못할 생일상이 된 것 같아 정말 미안하네요. 하지만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쪽 생일 때문에 순순히 음식할 만큼 내가 한심한 바보는 아니라서요. 나 역시 오늘 생일이고 그쪽처럼 잊지 못할 생일이 되었어요. 그쪽 생일까지 망치고 싶지 않았지만 이럴 수밖에 없었던 내 결정을 용서해줘요. 대신 내가 그쪽 인생 구한 거 알죠? 이런 집안에 절대 시집 오면 안 돼요. 그럼 그쪽도 내 꼴 날 테니까요. 의사 며느리라고 치켜 세우면서 이것저것 바라고 뜯어먹으려고 하겠죠. 얼른 도망쳐요. 이런 집안에 시집 오는 건 못할 짓이에요. 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아니야. 지금 미쳐서 그래. 원래 정신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나갑시다. 시모는 처절했습니다. 어떻게든 의사 며느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의사식이나 되는데 똑똑한 사람이 모를 리가 없죠. 제가 정말 미쳐서 이러는 건지 아닌지 말입니다. 예비동서는 저와 시모를 번갈아가며 쳐다보더니 겉옷과 가방을 챙겨서 결혼은 어떤 걸로 하겠다고 이만 가보겠다며 집을 나갔어요. 도련님은 서둘러 뒤따라 나갔고요. 그 모습에 시모는 허망하다는 듯 자리에 주저앉더니 이내 저를 보고 벌떡 일어나 노려봤습니다. 그리고는 저 때문에 일이 다 망쳤다면서 달려들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를 가볍게 제압해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고요. 그러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적당히 해야지. 엄마, 괜찮아? 왜 나한테 소리쳐? 네 엄마가 때리려고 달려든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맞을 뻔했어. 왜 나한테만 이래?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그네 음식하기 싫다고 말하고 집에 가면 되지. 뭐하러 이런 짓까지 벌여? 당신 때문에 내 동생은 헤어지게 생겼잖아.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했어. 내가 왜 이런 짓까지 벌인 건지 다 드러놓고 지금 날 원망하는 거니. 당신도 똑같구나. 네 엄마처럼 이기적인 사람이었네. 뭐? 됐어. 더 이상 이딴 집안은 미련 없어. 당신도 어머님이랑 같은 사람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이혼해. 어머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졸지에 두 아들 다 버림받고 어머님의 거주식을 생겼네요. 이제 만족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일상 어머님이 차리시면 되겠네요. 정성 가득 들어가게 꼭 선수 차리세요. 나이 들어서 자식 생일상이며 본인 생일상까지.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곧 이혼장 보낼게. 그리고 오늘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여기 온 김에 그냥 계속 여기서 살아. 어차피 이혼하면 신혼집 처분할 거잖아.
당신 짐 챙겨서 밖에 내놓을 테니까 알아서 가져가고. 그 말을 끝으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아주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마지막에 울음 섞인 시모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그게 더 짜릿하고 통쾌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어요. 남편은 마냥 저를 이해하고 제 편이 되어줄 거로 생각했는데 크나큰 제 착각이었습니다. 본인 엄마가 제게 저지른 잘못은 크게 생각 안 하고 제가 저지른 잘못을 운운하며 원망하더군요. 그래서 이혼할 때 조금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집안을 빨리 끊어내고만 싶었으니까요. 시모 때문에 이혼 소송까지 이어졌지만 시모가 제게 한 시집살이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서 조금 더 제 쪽으로 유리하게 결판났습니다. 아직도 생일상 하면 시모가 생각나지만 그 순간에 얽매여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보란 듯이 멋지고 행복한 생일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둘째 두 며느리를 잃고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갈 시모를 생각하니 웃음만 나오는 거 있죠? 분명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 생각해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